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락장이 찾아오면 머리가 아프고 상승장이 찾아오면 배가 아프기 때문이죠. 나보다 빨리 늘어가는 타인의 자산을 보며 복통을 호소하는 현상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포모 신드롬이죠. 2024년엔 S&P 500과 나스닥 100, 비트코인, 게다가 금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참고로 S&P 500은 지난 1분기 동안 종가 기준으로 무려 22번이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증시까지 크게 상승하며 1분기 전 세계 증시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올해 들어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방울토마토 가격도 일주일 새 40%나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내 월급 빼곤 모든 게 다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다시 찾아온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문장에서 핵심은 다시입니다. 2년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21년 9월 투자의 거장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부양책이 쏟아지며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3년이 되자 레이 달리오는 주식 채권보다 현금이 낫다라고 말하며 관점을 바꾸어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동안 지겨운 약세장이 펼쳐졌고 2023년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의견이 대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화면 속 S&P 500 차트를 잠시 볼까요? 레이 달리오가 현금 보유를 강조했던 시기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현금을 늘려갈 때가 아니라 주식을 늘려갔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금 보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주식을 보유해야 할 때고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서서히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현금과 자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반대 방향을 찍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년 6개월이었습니다. 2021년 말 더 이상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뒤늦게 상승 흐름에 올라탄 투자자들은 짧은 상승을 즐긴 뒤 긴 하락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원래 투자자의 본능은 느긋하게 첫 차에 오르는 것보단 막차에 짜릿하게 뛰어오르는 것에 더 끌리는 법이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기회는 남들이 기회인 줄 모르는 곳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면 안도할 때가 아니라 불안감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수익은 언제나 소수에게만 허락되어 왔습니다. 배당연금 투자는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단언컨대 아무나 할 수 있는 투자법이 아닙니다. 시간의 힘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므로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한 투자자는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겨내야 할 관문도 상당히 많죠. 따라서 지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배당연금을 꾸준히 늘려가는 투자자는 결국 소수일 겁니다. 그 소수에 포함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포모가 너무 심해서 30, 40대라면 일단 나스닥에 투자하다가 나중에 은퇴 전에 배당주로 모두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투자자에 따라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솔직한 제 의견을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건 달리 말해 더 큰 변동성을 감내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기대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죠. 하지만 기대 수익률에 집중하다 보면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의 목표가 손실 방어가 아닌 자산 증식인 이상 손실 가능성보다 기대 수익률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투자자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본능을 거슬러야만 균형 잡힌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의 저자 테리 버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를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이끄는 뇌 영역을 이해하고 통제해야 한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감정적인 반응을 낮추거나 감정적인 반응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도마뱀의 뇌를 제어하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다.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 중 상당수는 우리의 계좌를 수익이 아닌 손실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댓글로 돌아와 보죠. 상승장에서 포모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셨다면 하락장에서 남들보다 손실이 커질 때 느끼게 될 감정의 크기도 그리 작진 않을 것이란 가정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기에 굳이 가장 좋은 단 하나의 종목 혹은 단 하나의 ETF를 결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일 종목 선택의 관점보단 포트폴리오 구성의 관점으로 폭넓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종류와 강도는 모두 다르므로 좋은 종목의 기준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다가 시장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언제 어느 때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종목이란 건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를 넘어 평생 투자를 희망하신다면 수익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상승장에서도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언제나 웃으며 투자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배당연금 투자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투자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겨내야 할 관문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하나가 바로 구독자님께서 언급하신 포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S&P 500, SCHD의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님의 생각과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쪽에 있는 작은 두 개의 그림을 볼까요?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지난 1년 동안 나스닥 100 지수는 37.35%나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27.52%, SCHD는 11.18%의 상승을 기록했죠. 배당금을 모두 포함한 수익입니다. 구독자님의 말씀처럼 나스닥 100 ETF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후 나중에 배당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구독자님의 댓글과 비슷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배당주를 모아갈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큰 TQQQ 혹은 SOXL로 큰 수익을 낸 뒤 나중에 배당주로 모두 옮기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개별 성장주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은 뒤 은퇴가 다가올 때쯤 배당주로 옮기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상승장이 한창일 땐 이와 비슷한 전략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상승이 펼쳐진 이후에 이 전략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약세장이 펼쳐졌던 2022년엔 성장주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배당주로 옮기겠다는 댓글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죠. 아래에 보이는 그림은 2022년 12월에 캡처해두었던 SCHD와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S&P 500의 한 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17.3%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SCHD는 마이너스 1.7%로 하락장 속에서도 손실이 거의 없었죠. 참고로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앞서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 손실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마이너스 30%에서 하락이 멈추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엔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큰 하락을 경험하고 나서야 SCHD의 하락 방어력에 감탄하며 너무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하락장이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줄이고 수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신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2023년이 시작된 후 다수의 예상을 뒤엎고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가 신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반면 SCHD는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한 채 저조한 수익률로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포모를 이겨내지 못하고 SCHD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승과 하락을 몇 번만 거치고 나면 배당연금을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자는 아주 소수만 남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새겨진 투자자의 본능은 여러 세대를 거쳐도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술 성장주의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SCHD는 더 오랜 시간 소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제 능력으로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수익을 얻기 위해선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는 것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선 기술주의 폭주를 보며 모두가 포모를 느끼지만 언젠가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하락 방어 능력이 높은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투자자들이 다시 늘어나게 되겠죠. 주기성을 가지고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나간 일과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쉽게 잊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여러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는 지나간 일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땐 종종 개인 블로그에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 두려움, 후회의 감정을 정말 창피할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해두기 때문에 비공개로 글을 올립니다. 상승에 취하면 하락을 잊고 하락에 취하면 상승을 잊기 때문에 종종 지나간 글을 읽어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신 뒤 꼭 본인만의 투자 기록을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느끼는 나만의 감정 기록이 하나씩 쌓여간다면 지나친 절망이나 지나친 희망에 빠지게 되는 실수가 줄어들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해 보이는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 기술 성장주가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가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기술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였죠. 반대로 누가 봐도 기술 성장주 투자가 가장 쉽고 빠르게 돈을 복사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면 당장 매수하고 싶은 욕구를 잠시 억누르고 내가 투자자의 본능대로 움직이려 한 것은 아닐까를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확신이 선다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 시장을 이끌어온 빅테크와 기술주 비중을 전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커버드 콜 상품인 타이거 플러스 7% 수량만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선 굳이 공격적으로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수비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한동안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모에 빠질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상승장에서 느끼게 될 포모를 대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SOXL과 TQQQ를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락장이 한창이던 2022년에 대다수가 SCHD의 장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SCHD의 단점에 집중해봤습니다. 언제일진 알 수 없었지만 다음에 상승장이 찾아온다면 SCHD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만큼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지 못하고 포모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SCHD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SCHD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라는 책에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SCHD의 단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책에 담은 내용처럼 포모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술주 위주의 레버리지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종종 보수적인 분들의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배당연금 투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저에겐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란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리스크는 투자 비중을 줄여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차오르는 포모의 감정은 제가 억누른다고 해서 억누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 능력으론 상승장이 언제 찾아올지 하락장이 언제 찾아올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40년 가까이 지켜봐 왔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예상해보는 게 당연히 훨씬 쉽습니다. SCHD만 보유하면 상승장에서 답답함을 느낄 제 모습이 눈에 훤하기 때문에 상승장이 찾아오기 전에 레버리지 ETF와 개별 성장주를 일부 보유하는 것이고, 레버리지 ETF와 개별 성장주만 잔뜩 보유하고 있다면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뒷목을 잡고 있을 제 모습이 눈에 훤하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도 본인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본인의 성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계획했던 대로 상승장에서 공격력이 좋은 SOXL과 TQQQ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배당 투자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며 조롱 섞인 글을 남기시는 분도 있지만, 배당 투자자라고 해서 포트폴리오에 배당주만 한가득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일종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상승장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제 계좌도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연금을 늘려가는 입장에서도 딱히 나쁠 게 없는 상황이죠. 애초에 배당주를 보유하지 않고 SOXL과 TQQQ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평가액이 훨씬 컸을 텐데 후회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하락장 당시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제피가 제 포트폴리오에 없었더라면 저는 SOXL이 최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당연금 계좌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하락장을 보낼 수 있었죠. 상승장에선 불효자처럼 보여도 하락장에서 효자 노릇을 제대로 했던 건 배당 ETF였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기분 좋은 상승장이 펼쳐진 현재, 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다음 하락장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기술 성장주를 모아가지 않고 배당 ETF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승장이 더 길게 이어지길 바라지만 하락장이 찾아오더라도 그에 맞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딱히 나쁠 건 없습니다. 제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 배당금 100만원으로 별 생각 없이 투자했던 SOX의 100주가 현재는 6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23년에 또다시 배당금 100만원으로 별 생각 없이 투자했던 SOXL은 340만원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 받은 배당금 100만원으로 투자한 SOXL은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소액의 배당금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어느덧 1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하락장을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죠. 하락장이 찾아와도 딱히 나쁠 게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는 세후 620만원 정도의 배당연금을 받게 될 겁니다. 매달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고 있으니 아마도 총 배당금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올해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배당연금을 저는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즉시 재투자하는 것이 배당 투자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저는 다음 하락장을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하며 그냥 현금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월급의 일부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개의치 않고 배당 ETF 수량을 늘리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배당 성장 ETF는
수비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모아가다 하락으로 추세가 바뀌더라도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개별 성장주나 레버리지 ETF 같은 좋은 공격수는 상승장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영입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상승을 기대하고 비싸게 영입했는데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금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땐 더 큰 수익을 얻겠다는 욕심을 과감히 내려놓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으로만 안전하게 상승을 누리는 편입니다. 나중에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그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공격수들을 대거 영입할 계획입니다.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자산 퀀텀 점프의 기회를 얻게 되겠죠.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기엔 마냥 평화로움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며 다음 스텝을 조금씩 준비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와도 혹은 예상치 못한 하락이 와도 아니면 지겨운 횡보의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겁니다. 조만간 기회가 될 때 배당금을 모아가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인 배당연금 활용 전략을 구독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